제이크는 자신의 SNS에 식당 사진을 올리며 조롱했다. 코리안 푸드 체험 중, 크크. 이상한 냄새와 이상한 한국아이까지 덤으로. 야, 너 그 영상에 나온 애 맞지? 제이크가 널 완전 무시했던데? 한국 음식은 정말 냄새나긴 하네. 앞으로 우리 테이블에 가져오지 마. 민주는 매일 학교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는 손자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할머니, 제가 한국인인 게 창피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시당해야 해요? 민준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금부터 사연으로 쓰는 일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해보아요. LA 한인타운 올림픽대로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고향 식당은 이른 아침부터 김치찌개 끓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가게 앞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낡았지만 여전히 한글로 쓰인 고향 식당이란 글씨가 정겨웠죠. 12살 소년 민준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방과 후 할머니 식당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민준아, 오늘 학교는 어땠니? 할머니 순덕이 김치찌개를 끓이며 물었어요. 순덕은 올해 68살로 주름진 손에는 평생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손자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언제나 따뜻했죠. 괜찮았어요, 할머니. 그런데 또 애들이 제 도시락 냄새 난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연필을 잡은 손이 힘없이 떨어졌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시든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여전히 김치볶음밥과 멸치볶음으로 도시락을 싸주는 할머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놀림받는 손자. 순덕은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자신이 미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탓인지 자책했어요. 민준의 부모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민준이는 겨우 7살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천혜고아가 된 손자를 할머니가 떠맡게 되었죠. 순덕은 원래 한국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수재였지만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후로는 영어가 서툴러 변변한 직업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손자 뒷바라지를 위해 10년 전부터 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죠. 식당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찍은 흑백 사진, 민준의 부모님 결혼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족보가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족보에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한자들이 있었고 맨 위에는 충무공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할머니, 이 족보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이 정말 우리 조상이에요? 민준이가 숙제를 하다 말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이 질문은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했던 질문이었어요. 그런 옛날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단다. 지금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해. 순덕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깊은 자부심이 숨어 있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민준이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였어요. 미국 역사 시간에는 조지 워싱턴과 링컨에 대해서만 배우니까요. 한국사에 대해서는 할머니도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았고 민준이 자신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할머니, 내일 학교에서 가족 역사 발표가 있어요. 뭐라고 발표하죠? 민준이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냥 할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면 되겠다. 순덕은 밥솥 뚜껑을 열며 대답했어요. 사실 순덕에게는 자랑스러운 가족사가 많았지만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를 숨기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인 김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순덕 씨, 오늘도 김치찌개 한 그릇 주세요.
민준이는 숙제 중이구나. 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인사했어요. 김 아저씨는 여든이 넘은 할아버지로 한국 전쟁 때 미군과 함께 참전했던 분이에요. 민준아, 내가 한국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게 안타깝구나. 우리나라에는 정말 자랑스러운 영웅들이 많은데. 김 아저씨,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주세요. 순덕이 급히 말을 끊었어요. 순덕은 민준이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보다는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이 되자 식당에는 한인들로 북적였어요. 대부분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었죠. 민준이는 이런 분위기가 좋았어요. 모두가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마치 가족 같았거든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정반대였어요. 민준이는 반에서 유일한 한국계 학생이었고 다른 아이들은 민준이를 이상한 냄새 나는 아이라고 놀렸어요. 특히 민준이가 가져가는 김치볶음밥 도시락은 항상 놀림거리였죠. 할머니, 내일부터는 샌드위치로 도시락 싸주세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김치볶음밥이 맛없니? 순덕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다른 애들이 냄새 난다고 해서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순덕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알겠다. 내일부터는 샌드위치를 싸줄게. 그날 밤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한국 사람일까? 미국 사람일까? 할머니는 한국 음식을 해주고 한국어로 말하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모든 것이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벽에 걸린 족보를 바라보며 민준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순신 장군이 정말 우리 조상이라면 왜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민준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뿌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고향 식당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밖에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들이 식당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죠. 민준이는 숙제를 하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밖에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글쎄다. 뭔가 촬영하는 것 같은데. 순덕도 창밖을 내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때 식당 문이 활짝 열리며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맨 앞에는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잘생긴 젊은 남자가 있었고 뒤따라 카메라맨과 스태프들이 우르더 몰려들었어요. 그 젊은 남자는 바로 할리우드 최고 스타 중 하나인 제이크 윌슨이었어요. 22살의 제이크는 최근 액션 영화 썬더스톰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차기 작품 촬영 중이었죠. 와, 이런 곳도 있네요. 제이크가 식당 안을 둘러보며 과장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지저분한 곳에서 진짜 먹을 만한 음식이 나올까요? 제이크는 동료들과 함께 들어서며 코를 찌푸렸어요. 카메라맨이 제이크의 모습을 열심히 찍고 있었고 음향 담당자는 마이크를 제이크 가까이 들이밀었어요. 이들은 제이크의 음식 모험이라는 제이크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위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당황했지만 예의를 지키려고 물컵을 들고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물 드릴까요? 제이크가 민준이를 보더니 거만하게 손을 휘저었어요. 야, 너 영어 할 줄 알아? 아니면 아리가토만 할 줄 아나? 제이크는 일부러 일본어를 사용하며 웃었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영어가 제 모국어예요. 민준이가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아, 북한 말하는 거예요? 하하. 제이크가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북한에서 온 꼬마가 있네요. 제이크의 무례한 농담에 식당 안이 얼어붙었어요.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제이크는 이 모든 상황을 재미있어 했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 순덕이 급히 달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무엇을 드시겠어요? 순덕은 영어가 서툴렀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어요. 오, 할머니가 나타났네요. 제이크가 더욱 신이 나서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 하지만 너무 이상한 건 싫어요. 순덕은 제이크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손님을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메뉴판을 가져왔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모두 맛있어요. 김치? 그게 뭐예요? 제이크가 카메라를 향해 연기하듯 말했어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이 식당 전체가 마치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스태프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키득거렸어요. 제이크는 이런 반응에 더욱 신이 나서 계속 농담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모험적인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런, 특이한 음식을 먹어보는 거죠. 제이크는 특이한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강조하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점점 화가 났어요. 제이크가 자신과 할머니, 그리고 한국 문화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아직 어린 민준이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 저는 김치찌개 하나 주문할게요. 제이크가 과장된 제스처로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이상하면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순덕은 정성껏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이크는 계속해서 카메라 앞에서 식당을 품평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곳이 바로 로스앤젤레스에 숨겨진 빈민가죠. 정말 흥미로운 체험이에요. 제이크의 말에는 명백한 차별적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김치찌개가 나오자 제이크는 더욱 과장된 리액션을 보였어요. 와, 이게 뭐예요? 빨간 국물이에요? 그리고 이 야채들은 정말 먹어도 되는 건가요?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를 이렇게 조롱하는 제이크가 너무 밉상이었어요. 제이크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즉시 과장된 표정을 지었어요. 으악, 이게 뭐예요? 너무 매워요.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맛있지 않으세요? 순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독특하네요. 정말 독특해요. 제이크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 음식이에요. 정말 모험적이죠? 스태프들이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어요. 제이크는 이런 반응에 더욱 우쭐해져서 계속 농담을 했어요. 이 음식을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혀가 마비될 거예요. 제이크의 농담에 스태프들이 박장대소했어요. 민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어요. 할머니, 저기요. 계산해 주세요. 제이크가 김치찌개를 절반도 먹지 않고 일어났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제이크는 계산을 하면서도 계속 카메라를 의식하며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용감한 도전을 했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본 거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식당을 나가면서 제이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이런 특이한 곳을 방문해 보세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거예요. 제이크 일행이 떠나고 나서
식당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순덕은 제이크가 남긴 김치찌개 그릇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사람이 우리를 무시했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다, 민준아.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순덕은 손자를 달래려 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이크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면서 민준이와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었거든요. 제이크가 떠난 지 이틀 후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준이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지만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민준이를 보며 수군거렸고 몇몇은 휴대폰을 보며 킬킬거렸어요. 야, 민준, 너 유명해졌어. 너 같은 반 친구 마이클이 달려와서 휴대폰을 민준이 앞에 들이밀었어요. 화면에는 제이크의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는데 제목이 한국 음식 체험 중 키읔키읔 이상한 냄새와 이상한 한국아이까지 덤으로 였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상에는 자신이 물을 따라주려다가 제이크에게 무시당하는 장면, 할머니가 당황해하는 모습, 그리고 제이크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과장된 반응을 보이는 장면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조회수가 벌써 500만이야. 댓글도 엄청 많고 마이클이 신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악몽 같은 일이었어요. 영상은 순식간에 바이럴되었어요. 제이크의 팬들은 영상을 공유했고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대부분이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를 조롱하는 내용이었어요. 역시 아시아 음식은 이상해. 저 할머니 표정 봐. 키읔키읔키읔.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야? 라는 댓글들이 넘쳐났어요. 첫 번째 수업이 끝나자마자 민준이 주변으로 아이들이 몰려들었어요. 야, 너 그 영상에 나온 애 맞지? 제이크가 널 완전 무시했던데? 제시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냄새나긴 하네. 앞으로 우리 테이블에 가져오지 마. 브래든이 코를 막으며 과장된 제스처를 했어요. 너희 식당에서 진짜 그런 이상한 음식 팔아? 엠마가 역겨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반 전체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고 모든 시선이 따가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야, 김치 소년. 오늘 도시락은 뭐 가져왔어? 또 냄새나는 거야? 톰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민준이는 할머니가 싸준 샌드위치를 꺼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놀렸어요. 오늘은 샌드위치네. 김치 안 넣었어?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준이는 샌드위치를 한 입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오후 고향 식당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평소보다 더욱 우울해 보였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기운 없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었어요. 민준아,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 영상 때문에 애들이 저를 놀려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무슨 영상? 순덕이 궁금해했어요. 민준이는 휴대폰을 꺼내서 제이크의 영상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순덕은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이크가 자신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이런 나쁜 사람이. 순덕의 손이 떨렸어요. 영상의 댓글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졌어요. 누군가 고향 식당의 위치를 찾아내서 올렸고 곧 협박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그 더러운 한국 식당이지? 당장 문 닫고 나가. 너희들 때문에 우리 동네가 더러워져.
순덕은 이런 전화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민준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화요일 아침 민준이가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식당 앞에 이상한 낙서가 그려져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아시아인들 출입금지라는 말들이 스프레이로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급히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순덕이 나와서 낙서를 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괜찮다, 민준아. 할머니가 지워놓을게. 학교 가거라. 하지만 학교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체육 시간에 아이들은 일부러 민준이를 피했고, 조별 활동 시간에는 아무도 민준이와 한 조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민준이랑은 같은 조하기 싫어요. 냄새날 것 같아요. 사라가 대놓고 말했어요. 존스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민준이를 혼자 조로 만들었어요. 민준이는 그 순간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몇몇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민준이를 촬영하며 놀렸어요. 야, 김치소년. 우리도 유튜브 스타 만들어줄게. 데이비드가 카메라를 민준이에게 들이밀었어요. 오늘의 특별 게스트, 냄새나는 음식의 전문가 민준이.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놀렸어요. 민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아이들의 휴대폰을 밀쳐버렸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어머, 화났네. 진짜 한국인답게 화를 내는구나. 아이들이 더욱 신나서 놀렸어요.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교실을 뛰쳐나갔어요.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인 윌슨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민준, 무슨 일이니? 윌슨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애들이 계속 저를 놀려요. 제이크 때문에. 민준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윌슨 선생님은 상황을 대충 알고 있었어요. 민준, 좀 더 참아봐. 아이들도 곧 잊어버릴 거야. 하지만 윌슨 선생님의 말과는 달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고 급기야 지역 뉴스에서도 다뤄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할머니, 제가 한국인인 게 창피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시당해야 해요? 왜 우리 음식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자랑스럽게 지켜온 한국의 전통과 문화가 이렇게 조롱받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해서. 순덕이 손자를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잘못 없어요. 그냥 제가 한국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품에서 울먹였어요. 그날 밤 순덕은 잠들지 못하고 벽에 걸린 족보를 바라보았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적힌 그 족보를 보며 생각했어요. 조상님, 저희가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영상의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고 민준이의 학교 생활은 나날이 힘들어졌어요. 이제 복도를 지나가기만 해도 아이들이 수군거렸고 급식 시간에는 혼자 구석에 앉아야 했어요. 수요일 오후 민준이가 식당에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헬쑥해진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민준아, 오늘은 일찍 자거라. 할머니가 따뜻한 우유 끓여줄게. 할머니,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안 될까요?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요. 민준이가 힘없이 말했어요. 순덕은 그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곳이 자신이 평생 일궈온 터전이었고 민준이의 부모님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어요. 그날 밤 제이크의 영상에는 더욱 많은 댓글이 달렸고 고향 식당에는 더 많은 협박 전화가 걸려왔어요. 순덕은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어요.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할머니의 음식이 정말 이상한 건가? 어린 마음에 정체성의 혼란이 깊어져만 갔어요. 제이크의 영상이 바이럴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었죠. 목요일 아침 고향 식당 문 앞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민준이가 식당 앞을 보고 경악했어요. 식당 창문에는 달걀이 던져진 흔적이 있었고 문 앞에는 쓰레기들이 뿌려져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꺼져라라는 영어 욕설이 더 크게 써져 있었어요. 순덕은 무거운 한숨을 쉬며 청소 도구를 가져왔어요. 괜찮다, 민준아. 할머니가 치워놓을 테니까 학교 가거라. 할머니, 이건 너무 심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민준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우리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순덕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악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오후 제이크가 두 번째로 고향 식당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였고 심지어 지역 방송국 카메라팀까지 동행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돌아왔어요. 제이크가 식당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어요. 지난번 영상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이번에는 정식 방송 촬영을 하러 왔어요. 민준이는 숙제를 하고 있다가 제이크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머니 순덕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한국 전통 요리에 도전해 볼게요. 제이크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지난번보다 더 스릴 넘치는 모험이 될 것 같아요. 방송국 PD가 제이크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제이크, 시청자들이 지난 영상을 너무 재미있어 했어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리액션 부탁해요. 물론이죠. 제이크가 윙크하며 대답했어요. 순덕은 어쩔 수 없이 메뉴를 가져다 주었어요. 무엇을 드시겠어요? 이번에는 김치 말고 다른 것도 먹어볼까요? 제이크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어요. 이 불고기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이 된장찌개는요? 제이크는 김치, 불고기, 된장찌개를 모두 주문했어요. 카메라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담고 있었어요. 음식이 나오자 제이크는 더욱 과장된 퍼포먼스를 시작했어요. 먼저 김치를 집어들고는 코 근처에 가져가더니 으악 소리를 냈어요. 이걸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나요? 썩은 양배추 냄새가 나는데요. 제이크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그 순간 민준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두세요. 김치는 우리의 전통 음식이에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뭐, 이 꼬마가 감히 나한테? 제이크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아예 대놓고 민준이를 비웃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화를 내고 있어요. 정말 귀엽지 않나요? 제이크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당신이 우리 음식을 나쁘게 말할 권리는 없어요. 권리? 하하. 제이크가 크게 웃었어요. 너희 나라 음식은 정말 역겨워. 솔직히 말해서 너희 나라 자체가 작고 보잘것없잖아.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
제이크의 말에 방송 스태프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준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나라가 작다고요?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역사가 있어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위대한 역사? 제이크가 더욱 조롱하듯 말했어요. 한국에 무슨 역사가 있다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 아니야? 할머니 순덕이 급히 달려와서 민준이를 안았어요. 민준아, 괜찮다. 참아라. 하지만 제이크는 이 장면마저 조롱거리로 만들었어요. 보세요. 할머니까지 나왔네요. 이게 한국의 정문화인가요? 제이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할머니는 건드리지 마세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어요. 오, 이 꼬마가 할머니를 지키려고 하네요. 제이크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카메라는 울고 있는 민준이와 당황한 할머니의 모습을 계속 촬영했어요. 제이크는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즐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 가족의 모습이에요. 제이크가 계속해서 조롱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문화체험이네요.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어요. 그저 할머니 품에서 흐느낄 뿐이었어요. 순덕도 손자를 달래며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자, 이제 다른 음식도 먹어볼까요? 제이크가 된장찌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갈색 국물은 또 뭔가요? 진흙물 같은데? 한 숟가락 떠서 먹어보더니 제이크는 또다시 과장된 반응을 보였어요. 으악, 이건 더 심하네요. 뭔가 썩은 냄새가 나요. 그만해주세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도 영어 할 줄 아시네요. 제이크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 이 음식들이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세요?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어가 서툴러서가 아니라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답이 없네요. 할머니도 이 음식이 이상하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제이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식당에 있던 다른 한인 손님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제이크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카메라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모험적인 식사였어요. 제이크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한국 음식, 정말 독특하죠. 다음에는 또 어떤 특이한 음식을 만날지 기대해 주세요. 제이크 일행이 떠난 후 식당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할머니 품에서 울고 있었고 순덕은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를 참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민준이가 흐느끼며 물었어요. 민준아, 할머니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절대 없어. 순덕이 손자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새로운 영상이 또다시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지역 방송국에서도 방영되었고 조회수는 더욱 빠르게 치솟았어요. 댓글들은 이전보다 더욱 악랄해졌고 인종차별적 표현들로 가득했어요. 민준이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제이크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너희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어. 위대한 역사가 뭐가 있어? 정말 그런 걸까? 우리나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걸까? 민준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욱 깊은 회의에 빠져들었어요. 제이크의 두 번째 방송이 나간 후 고향 식당을 둘러싼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어요. 토요일 아침 순덕이 식당 문을 열려고 나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식당 앞에는 3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인을 위한 미국. 한국인들은 집으로 돌아가. 더러운 음식 금지. 라는 문구들이 적힌 피켓들이 공중에 흔들리고 있었죠. 나가, 나가, 나가.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순덕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급히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할머니,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민준이가 잠에서 깨어나왔어요. 괜찮다, 민준아. 그냥 조금 있으면 조용해질 거야. 순덕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시위는 오후까지 계속되었어요. 사람들은 확성기를 사용해서 더욱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어요. 몇몇은 식당 창문에 돌을 던지기도 했어요. 이런 더러운 곳은 문 닫아야 해. 아시아인들 때문에 우리 동네가 망가져. 민준이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신과 할머니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 경찰이 와서 시위대를 해산시켰어요. 하지만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와 욕설이 적힌 종이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미워해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순덕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자 학교에서 민준이를 향한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어요. 제이크의 2번째 영상을 본 아이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민준이를 따돌렸어요. 야, 김치 소년. 너희 식당 앞에서 시위했다며? 뉴스에도 나오던데. 브래든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진짜 너희들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웠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희들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 하던데? 제시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이제 우리 학교의 유명인이야. 인종차별 당하는 아이로 말이야. 톰이 조롱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급식을 받아서 자리에 앉으려는데 모든 테이블의 아이들이 민준이를 거부했어요. 여기 앉지 마. 냄새 옮을까봐. 저기 앉아. 우리는 한국인이랑 같이 밥 못 먹어. 민준이는 결국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몇몇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민준이를 촬영하며 놀렸어요. 혼자 밥 먹는 김치 소년. 불쌍해라, 친구도 없네. 민준이는 급식을 한 술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로 도망쳤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오후 수업 시간에는 더욱 가혹한 일이 벌어졌어요. 역사 시간에 윌슨 선생님이 이민자들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어떤 이민자들은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상한 음식을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데이비드가 일부러 민준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미국에 와서 미국 문화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사라가 맞장구 쳤어요. 윌슨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문제는 복잡해서 민준이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민준이가 전문가잖아요. 아이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윌슨 선생님도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헬쑥해진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민준이가 힘없이 말했어요. 민준아,
여기가 우리 집이란다. 할머니가 평생 일해서 이룬 곳이야. 순덕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다른 동네로라도 이사가요. 제발. 민준이가 애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시위 이후로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어졌어요. 평소 단골이었던 한인들마저 눈치를 보며 발길을 끊었어요.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임대료와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화요일 아침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식당 문 앞에 법원 통지서가 붙어 있었어요. 건물주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 통지를 한 것이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아. 순덕은 급히 통지서를 떼어냈지만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순덕은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잔고는 고작 2,300달러였어요. 이 돈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어려웠어요. 건물주인 존슨 씨가 찾아와서 냉정하게 말했어요. 순덕 씨, 미안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임대 계약을 연장할 수 없어요. 시위 때문에 다른 상인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존슨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순덕이 애원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다음 주까지 나가주세요. 존슨 씨는 단호했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은 회의에 빠졌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차라리 내가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민준이가 중얼거렸어요. 차라리 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그런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어요. 할머니도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온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이렇게 조롱받는 현실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어요. 민준이 아빠, 민준이 엄마. 제가 민준이를 잘못 키우고 있는 건가요? 순덕이 돌아가신 아들 내외의 사진을 보며 흐느꼈어요. 수요일 아침 민준이는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어요. 더 이상 아이들의 조롱과 따돌림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 저 학교 그만둘래요. HOMESCHOOLING 하면 안 될까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순덕은 손자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봤어요. 하지만 교육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이크가 세 번째 영상을 예고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세계 이상한 음식 탐방 스페셜이라는 대형 방송사 프로그램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민준이가 완전히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덕도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려웠어요. 가게는 문 닫아야 하고 민준이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살 곳마저 잃게 생겼어요. 그날 밤 민준이와 할머니는 서로 안고 울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가 정말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 맞나요? 민준이가 벽에 걸린 족보를 보며 물었어요. 그럼 물론이지. 순덕이 대답했어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해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순덕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들이 위대한 조상의 후손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희망이라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목요일 밤 민준이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어요. 제이크가 자신을 조롱하고 학교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며 웃는 꿈이었어요. 새벽 3시에 깨어난 민준이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할머니가 식탁에 앉아서 낡은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상자는
민준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잠 안 오세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순덕은 깜짝 놀라며 상자를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준이는 상자 안에 오래된 문서들과 사진들이 가득한 것을 봤거든요. 민준아. 순덕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단다. 민준이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상자를 다시 열었어요. 사실 할머니는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했단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서울대학교요? 민준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가 한국의 최고 명문대학을 나왔다는 말에 놀랐거든요. 순덕은 상자에서 낡은 졸업장을 꺼냈어요.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사학과라고 적힌 졸업장이었어요. 그 옆에는 젊은 시절 할머니가 학사모를 쓰고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야. 할머니는 문화재청에서 20년 동안 일했어. 조선시대 역사 전문가였지. 순덕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스며 있었어요.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미국에 와서는 과거를 묻어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영어도 서툴고 학위도 인정받기 어렵고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 순덕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순덕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그것은 족보보다 훨씬 상세한 가계도였어요. 민준아, 우리는 정말로 이순신 장군의 16대 후손이야. 이 족보는 조선왕 조실록에도 기록된 정식 문서란다. 순덕이 가계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가계도에는 이순신 장군부터 시작해서 순덕까지 이어지는 가계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각 세대마다 관직과 업적이 기록되어 있었고 일부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기록도 있었어요. 할머니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민준이의 고조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어. 그 때문에 가족들이 많은 고생을 했지. 순덕이 한 장의 흑백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위엄 있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민준이 아버지도 사실은 미국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박사였어. 나사에서 일하기도 했지. 순덕이 또 다른 사진을 꺼내며 말했어요. 아빠가 나사에서 일했다고요? 민준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너희 아버지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 너도 그 피를 이어받았단다. 순덕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순덕은 계속해서 상자에서 문서들을 꺼냈어요. 그 중에는 할머니가 문화재청에서 받은 표창장도 있었고 학술 논문들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임진왜란 연구 전문가였어. 특히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리더십에 대해서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 있지. 순덕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민준이는 점점 놀라움이 커졌어요. 평생 자신이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분이 사실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요. 할머니, 왜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민준이가 서운하게 물었어요. 이곳에서 살려면 과거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다. 우리의 뿌리를 숨기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거였어. 순덕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순덕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명량대첩, 한산도 대첩, 거북선의 설계도까지 모든 것이 있었어요. 민준아,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니? 순덕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임진왜란 동안 장군은 23번의 해전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으셨어.
스물세전 스물세승의 불패 신화를 만드신 거야. 민준이는 점점 빠져들었어요. 할머니의 설명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특히 명량대첩은 정말 기적 같은 승리였어. 12척의 배로 일본의 330척을 상대해서 이긴 거야. 이건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승이지. 순덕은 명량대첩 전술도를 펼쳐 보였어요. 그 위에는 복잡한 전술 설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장군은 단순히 용감한 무장이 아니었어. 뛰어난 전략가이자 과학자였지. 거북선도 장군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셨고 조류와 바람을 이용한 전술은 가히 천재적이었어. 민준이는 할머니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어요. 할머니, 정말 많이 아시네요. 할머니가 20년 동안 연구한 분야거든. 세계 어느 나라 학자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순덕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순덕은 이순신 장군의 인품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장군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셨어. 전쟁 중에도 피난민들을 보호하셨고 부하들을 아끼셨지.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씀도 하셨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뜻이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민준이가 궁금해했어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죽을 각오로 싸우면 오히려 살 수 있지만 자신의 목숨만 생각하면 결국 죽게 된다는 뜻이야. 진정한 리더의 정신을 보여주는 말씀이지. 순덕이 설명했어요. 순덕은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설명했어요. 영국의 넬슨 제독, 로마의 카이사르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것. 현재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이순신의 전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은 단순히 한국의 영웅이 아니야. 세계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이셨어. 그 피가 바로 내 안에 흐르고 있단다. 순덕이 민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분의 후손이었어요? 그럼 물론이지. 그리고 민준아, 너도 그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어. 조상의 피는 거짓말하지 않거든. 순덕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머니, 이제 저는 제가 한국인인 게 자랑스러워요. 민준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민준아. 우리는 당당해야 해.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거든. 순덕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이크의 세 번째 방문이 남아 있었고, 이번에는 민준이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과 조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이에요. 금요일 오후 2시 고향 식당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제이크의 세 번째 방문을 위해 대형 방송사 팀이 왔고, 심지어 지역 신문사 기자들까지 동행했어요. 세계 이상한 음식 탐방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의 메인 코너였거든요. 오늘은 정말 큰 판이네요. 제이크가 들어서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세 번째 한국 음식 도전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20여 명의 스태프가 함께 왔어요. 카메라만 5대였고 조명 장비와 음향 장비로 작은 식당은 금세 가득 찼어요. 오늘은 진짜 한국인들이 얼마나 우스운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제이크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민준이는 평소와 달리 침착했어요. 어젯밤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거든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혈통을 가졌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오늘은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속삭였어요. 순덕도 손자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그래, 민준아. 우리 조상님이 보고 계실 거야. 제이크는 이번에도 과장된 퍼포먼스를 시작했어요. 자, 오늘은 어떤 특별한 요리를 맛볼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당당했어요. 제이크와 스태프들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지금까지 항상 위축되어 있던 아이가 갑자기 당당해진 모습이 의외였거든요. 오, 우리 꼬마 친구가 뭔가 할 말이 있나 봐요. 제이크가 여전히 조롱하는 투로 말했어요. 민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지난 2번의 방문에서 한국과 한국 문화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의 16대 후손입니다. 제이크와 스태프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순신? 그게 누군데? 한국의 어떤 코미디언이야? 제이크가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로부터 들은 모든 지식이 그의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임진왜란에서 일본의 조선 침입을 막아낸 위대한 제독입니다. 민준이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그분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23전 23승의 불패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명량대첩에서는 12척의 배로 일본의 330척을 물리쳤어요. 제이크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민준이의 설명이 너무 구체적이고 자신 있어서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제이크가 여전히 건방진 태도를 유지하려 했어요. 그때 할머니 순덕이 나섰어요. 상자에서 족보와 관련 자료들을 꺼내들고 카메라 앞으로 걸어왔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덕이 유창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스태프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영어를 서툴게 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완벽한 영어를 구사한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국사학을 전공했고 문화재청에서 20년간 조선시대 역사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순덕이 졸업장과 재직 증명서를 보여주었어요. 이 족보는 조선왕 조실록에도 기록된 정식 문서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순신 장군의 직계 후손입니다. 방송 스태프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특히 PD는 급히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순덕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무장이 아닙니다. 뛰어난 전략가이자 과학자였어요. 거북선의 설계에도 직접 참여하셨고 조류와 바람을 이용한 전술은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장군은 백성을 사랑하는 성군이셨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씀으로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 옆에 서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도 장군을 존경했고 현재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장군의 전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이크는 점점 당황했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할머니와 아이가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PD가 급히 제이크에게 다가가서 귓속말을 했어요. 제이크, 이순신은 정말로 세계적인 영웅이에요. 위키피디아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미국 해군사관학교 교육과정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이크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방송국에서 급히 파견된 역사자문위원이 도착했어요. 잠깐만요. 자문위원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이순신 제독은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자문위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영국의 넬슨 제독, 그리스의 테미스토클레스와 함께 세계 3대 제독으로 불립니다. 현재 미국 해군사관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명량대첩은 세계 해전사상 가장 극적인 승리로 평가받습니다. 한 척대 28척의 비율로 승리한 전투는 역사상 찾아볼 수 없어요. 스태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이크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방송국 PD가 제이크에게 속삭였어요. 제이크, 이거 잘못하면 당신 캐리어 끝날 수도 있어요. 이순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웅이라고요.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이 사과하라고 강요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제 알아주세요. 우리 한국인들도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요. 우리 음식도 우리 문화도 모두 오랜 역사와 전통이 담긴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조롱하는 것은 무지한 일이에요. 제이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전국 방송으로 나갈 상황이었어요. 순덕이 마지막으로 품위 있게 말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모든 사람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 말이에요. 제이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지했어. 그리고는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무지와 편견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드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인 민준이와 할머니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한국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해졌어요.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이 모든 장면이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었어요. 민준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할머니도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지식과 혈통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어요. 제이크의 사과가 방송된 다음 날 고향 식당을 둘러싼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식당 앞에는 꽃다발을 들고 온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밖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민준이가 창밖을 내다보며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시위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사과하러 온 것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지했어요. 한 중년 여성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신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또 다른 남성도 고개를 숙였어요. 순덕은 이런 변화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몰아내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과하러 온 것이었어요. 오전 10시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며요. 지역 방송국에서 정식 인터뷰를 요청해 온 것이었어요. 순덕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제대로 취재했어야 했는데 방송국 기자가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알려졌으니까요. 순덕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인터뷰에서 순덕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장군의 리더십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강조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고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민준이도 당당하게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우리 조상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정체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일요일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이크가 개인적으로 식당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카메라도 스태프도 없이 혼자였어요. 민준이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이크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정말 무지했어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이크는 지난 이틀 동안 이순신 장군에 대해 공부했다고 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고 인터넷으로 다큐멘터리도 찾아봤다고 했어요. 명량대첩에 대해 알고 나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승리가 가능했는지. 이순신 장군은 정말 세계적인 영웅이었네요. 순덕이 제이크에게 김치찌개를 대접했어요. 이번에는 제이크가 정성스럽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맛을 느끼지 못했나 봐요. 제이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음식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어요. 마음을 열고 먹으면 그 맛을 느낄 수 있죠. 순덕이 웃으며 말했어요. 제이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식 사과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한국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월요일 민준이가 학교에 가자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 너 진짜 이순신 장군 후손이야? 마이클이 신기해하며 달려왔어요. 와, 대박. 너희 할머니 서울대학교 나오셨다며? 제시카도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민준아, 이순신 장군에 대해 좀 가르쳐 줄래? 정말 궁금해. 브래든도 관심을 보였어요.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이 민준이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이번에는 조롱하러 온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였어요. 명량대첩이 뭐야? 정말 12척으로 300척을 이겼어? 거북선은 어떻게 생겼는데? 이순신 장군이 정말 한 번도 안 졌다고? 민준이는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아이들은 마치 모험소설을 듣는 것처럼 집중했어요. 와, 진짜 영화 같다. 톰이 감탄했어요. 민준이 조상님 정말 멋있다. 사라도 박수를 쳤어요. 윌슨 선생님도 민준이를 불러서 말했어요. 민준, 내가 이런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 다음 주 역사 시간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 발표해 줄 수 있겠니? 네, 선생님. 기꺼이 하겠어요. 민준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 주 금요일 민준이는 반 아이들 앞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발표했어요. 할머니가 준비해준 자료들과 함께 장군의 업적과 정신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하시며 최후까지 싸우셨죠. 아이들은 모두 진지하게 들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준아, 정말 멋진 발표였어.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용감해지고 싶어. 한 달 후 고향 식당은 이순신 장군 후손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어요. 특히 한국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할머니,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방문객들이 순덕에게 질문했어요. 순덕은 지역 한인회에서 역사 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한인 어린이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쳤어요. 아이들아,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민족이야. 그것을 잊으면 안 돼. 순덕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민준이는 학교에서 한국 문화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른 아이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았죠.
친구들, 김치는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음식이기도 하고요. 민준이가 자신있게 설명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민준이와 할머니는 식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니, 이제 저는 정말로 한국인인 게 자랑스러워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내가 우리 조상들께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었구나. 순덕이 뿌듯하게 말했어요. 민준이는 벽에 걸린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조상님, 저는 앞으로 조상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당당하게 살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어요. 그날 밤 식당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제이크의 조롱으로 시작된 악몽은 끝났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어요. 순덕이 마지막으로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기억해라. 진정한 영웅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란다. 네, 할머니. 저도 이순신 장군처럼 진정한 영웅이 되고 싶어요. 민준이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몇 년 후 민준이는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는 아이들을 도왔어요. 고향 식당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순덕은 한국 역사 전문가로 인정받아 여러 대학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어요. 제이크도 약속대로 한국 문화와 이순신 장군을 소개하는 교육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했어요. 그의 채널은 문화 교류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영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어요. 벽에 걸린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후손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